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 방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냅두고 갔던 저의 옛날 다이어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썼던 다이어리를 또 같이 보고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야기는 다이어리 쓰기, 다이어리 꾸미기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앞에 지금 5건의 아주 뚱뚱한 다이어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3권은 미완이고요. 아직 미완 상태고, 그 중에서 2권은 이제 완결할 일이 없을 다이어리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또 다 완결을 낸 그런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채널을 아마 초창기 때부터 혹시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익숙하실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2020년 12월 13일에 쓰기 시작을 한 다이어리고, 그래서 끝을 낸 게 2021년 7월 12일에 끝이 난 그런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끝이 난 다이어리인데요. 이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약간 요 사이즈, 이 A5 사이즈, 그리고 요 다이어리, 무인양품의 그 더블링 도트 방안, 요 다이어리에 약간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요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다이어리도 다 고만고만한 비슷한 A5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한번 요 다이어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어리 표지를 한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꾸몄었고요. 뒷면은 근데 꾸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다이어리 앞뒷면 표지를 다 꾸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나름대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12월에 시작을 한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새해 목표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학교래. 학교에 다니는 나이이고 싶었으나 회사에 다니는 나이일 때라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라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막 다이어리 꾸미기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꾸민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의도를 했다고 하면 힙한 사람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의도를 한 게 아니고 잘못 거꾸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붙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잡지 쪽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매달 잡지를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잡지들로 꾸민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벨기에 넘어와서는 이제 벨기에에서 뭔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뭔가 종이를 가져다가 꾸몄었는데, 이때는 회사에서 종이를 수급을 해다가 꾸민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냉장고 적폐를 청산을 하겠답시고 이렇게 메뉴를 다 적어봤고, 냉장고에 썩어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써봤는데 진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서도 냉장고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냉장고 썩어가는 친구들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와 다양한 마테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요쪽 생리, 이 닭국에 조금 능통하신 분이라 한다면 이거 어느 브랜드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실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벌던 시절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여기다가 돈을 썼고 네,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에 네, 브랜드들의 스티커와 마테를 써서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크리스마스 닭구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문명을 그만하자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문명을 되게 좋아해서요 약간 그 현대 문명에 질리면 이 그 게임 문명으로 가서 과학 승리를 즐겨 하곤 합니다 한국으로. 네, 근데 이때도 그랬었나 봐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이때도 옆 사람이 있었는데 옆 사람에게 잘하자 나도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켜주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고 네 그리고 휴가도 이때 뭔가 냈었나 봐요. 그리고 약간 색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색감으로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과 초록색, 여기도 약간 파란색, 여긴 베이지색, 약간 요런 색이고 그리고 이때는 제가 막 마테 신봉자가 아니긴 했지만 물론 마테를 좋아했어요. 근데 마테를 막 그렇게 여러분 마테를 쓰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마테가 안 쓰인 페이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페이지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패턴의 마테들이 쓰였고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운 건 어느 마테를 보던지 간에 제가 이 마테가 어느 브랜드인지 알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깜짝스럽네요. 마테 브랜드와 마테 패턴을 외울 시간에 프랑스어 단어를 외웠다면 지금쯤 좀 더 벨기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간 그러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요때 인더모아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돼서 여기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샀었습니다. 인더모아라는 브랜드는 감성답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 소스들이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뭔가 핀터레스트라든지 뭔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오브젝트, 약간 그런 감성, 약간 나중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브랜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제가 만들고 있어서 네, 그래서 더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 그것도 이런 아주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한국의 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서 네, 이 인력을 활용을 해서 다이어리를 많이 꾸며줬었네요. 이때도 보시면요 여러분 시원스쿨 프랑스어 인강 듣기라고 트래커를 만들어 놨는데 밑에 지금 트래킹된 거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이때도 정말 하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또 변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요. 전체 페이지를 꽉 차게 꾸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약간 여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제가 거의 여백 없이 그렇게 한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백을 조금씩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요때 잠깐이 아니고 요때 처음으로 검은 사막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검은 사막을 막 시작을 해서 달렸다가 퀘스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뭔가 네, 이름을 페이지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라는 제목으로다가 네, 썼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막 주는 잡지 중에 류준열 배우 분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있어서 네, 그거를 갖다가 스크랩을 했었는데 역시 강산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취향도 변한다고. 네, 현재는 더는 이렇게 스크랩을 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테를 또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여기저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써주었고요.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스티커를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벨기에 넘어가고 나서부터 뭔가 문구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한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닐 때 약간 병행을 해서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제가 만들어서 쓰는 스티커 이래서 네, 그렇게 해서 팔았었는데요. 그때 만든 스티커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영화 소울을 봤나 봐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추억에 젖어서 이렇게 조금 느릿느릿하게 속도가 진행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볼 다이어리가 앞으로 지금 벌써 4권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빠르게 지나가지 않으면 영상 길이가 매우 매우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정주를 놨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소 제품들로 꾸민 건데요. 물론 이 2개는 제 스티커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인 것들 다이소에서 작가 콜라보로 나왔던 그런 스티커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부분에 스티커랑 마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스티커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스티커고요. 이때도 약간 제 철칙이 무엇이었냐 하면 다이어리를 쓸 때 마테든 스티커든 공간 차지를 해주면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다. 그러니까 이 A5 사이즈를 제가 혼자서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스티커나 마테가 공간 차지를 딱 해주면 얼마나 좋냐라는 생각을 그런 못된 생각을 그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아주 큼직큼직하게 만들었어요. 네,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테를 또 여기저기다가 또 이렇게 써줬죠. 이것도 제가 만든 스티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일기장 기억 보관함인가? 깊은 생각. 네, 깊은 생각 다이어리인가? 그거를 한번 샀다가요. 그런 약간 노잼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나? 글로만 채워야 되는 그런 다이어리, 두꺼운 제본 다이어리가 제 스타일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금만 쓰고 네, 나머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쓴 거가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안에 내용도 그래도 꽤 있고 잘 썼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 뒤에 할핀을 꼽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부채처럼 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리가 버텨주는 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속지를 추가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할핀이 꼽힌 자리를 조금 더 내가 내구성을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여기 지금 뒤에다 보시면 이 라벨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큼지막한 코팅된 스티커를 붙이시면 리무버블 스티커라든지 조금 두껍게 코팅된 스티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붙이시면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돼서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가 그리셨어요. 네. 이거는 또 역시나 회사에서 주워온 잡지로 꾸몄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압구정에 도산공원이 있는 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도산공원 근처에 맛집 정말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맛집들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맛집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때마다 아주 행복하게 점심 먹을 생각으로 회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먹고 이런
라벨이랑 그다음에 뒤에 그 햄버거 밑에 까는 종이 막 이런 거 가져다가 네, 이렇게 꾸몄네요. 이거는 노티드 도넛 아시죠? 네, 그것도 역시나 맨 처음인가 압구정에 생겼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옛날에 심즈 할 때 캐릭터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제가 개인 소장하려고 만들었던 거를, 이것도 제가 만든 스티커입니다. 이때 그 약간 요 상태였는데 야근하고 약간 이렇게 정줄 넣고 그림 그린 것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고요. 한 거 막 이런 거 다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방탄을 좋아했었는데 과거형인 이유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제가 방탄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식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재는 그냥 인간적인 응원을 하고 있고, 팬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하고 있는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아무튼 응원은 하고 있는데, 네, 제이홉의 블루사이드라고 하는 싱글이 나와서 그때 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블루를 다 총동원해서 꾸며봤던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다이소 스티커로 꾸민 것 같아요. 이 큼지막한 스티커 전부 다 다이소에서 파는 그 캐리어 스티커고요. 이거 뒤에 있는 붙은 요거 색종이, 이것도 다이소 색종이였던 것 같고, 그 다이소 레터링 스티커, 그 다이소 스티커 전설의 스티커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꾸민 친구들은 다이소 같은 그런 아트박스, 네, 아트박스에서도 이런 오브젝트 스티커가 저렴하게 나왔던지라 네, 아트박스에 가서 또 스티커를 여럿을 또 구매를 해서 꾸몄던 페이지고요. 요거는 제가 좀 잘 꾸몄다라고 생각하는 페이지인데, 마테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거 다 마테거든요. 찢어가지고 붙였는데, 요거는 견출지 스티커입니다만은, 요런 친구들은 다 마테고, 네. 거지 똥 같은 회사라고. 네. 걔가 짖으니까 조심하라는 네,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네요. 거지 똥 같은 회사를 이제는 벗어나서, 근데 회사를 벗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또 막 장밋빛이 펼쳐지고 그런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만든 스티커로 또 이렇게 꾸며줬고, 네, 제 좋아하는 노래 가사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붙이고 꾸몄고,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난리가 났죠, 여러분. 제 취향 아닌 것으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 다이소에서 요 곰돌이 스티커가 처음 나왔을 때요, 이거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 타고 막 가가지고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막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자기 취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어울리게 하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바닥에다가 왕창 써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스티커를 만들게 돼서 네,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직장인의 고뇌가 들어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회사 얘기가 거의 빠지질 않네요. 매 페이지마다 회사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근데 저는 이때의 제가 가엾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날에 꾸몄던 페이지고요. 네, 요 익숙하신 그 친구 맞습니다. 네. 요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마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한번 페이지를 꾸며줘 봤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회사 일과 그리고 보시면 퇴사 준비 트래커라고 돼 있네요. 네, 퇴사가 그렇게는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방탄에 버터가 나와서 네, 제가 그때 또 버터를 주제로도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잘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꾸민 그런 페이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주도 팩이 나와서 제주도 팩으로 꾸몄던 그런 페이지고요. 약간 뭐야? 오케이. 제가 뭔가 이거를 두 페이지를 붙여놨는데요. 뭔가 안쪽을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저의 그 붙여놓은 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네, Permission to Dance입니다. 그래서 또 주황색으로 또 열심히 꾸몄네요. 참고로 저희 집에 방탄 앨범이 다 있는데 퍼투댄까지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방탄 앨범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끝났네요. 끝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지막을 끝을 내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쓰고서 느낀 점을 3가지를 썼는데요. 공감을 하실까,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며 배운 것 첫 번째는 잘하려 애쓰지 말기, 그리고 그냥 하기, 그리고 그냥 하면 남는다는 거,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7월 12일 날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다이어리의 끝 페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리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시작이고요. 감히 이 페이지를 시작의 페이지라 이름 붙이고 싶다. 이 다이어리의 최종장이 결국 어디선가는 연속의 시작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에 시작의 연속이 될 테니까 계속 써내려갈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을 하고 싶다 라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잘하려 애쓰지 않고 그냥 하고 했더니 네, 결국에는 요 다이어리의 끝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 돼서 제가 그 뒤에도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니까 저한테 요 다이어리가 남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거가 남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무슨 다이어리로 넘어갔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사이즈는 대충 알았던 거예요. 내가 A5 사이즈가 대충 맞다. 대충 나한테 맞는 사이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다이어리를 사면은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다가 요 다이어리를 샀는데요. 무슨 다이어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MMNG 다이어리입니다. 네, 밀리미터 밀리그램 다이어리고요. 아까 화면에다가 맞춰놨었는데 지금 화면 빨이 나갔으니까 다시 맞추면 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다이어리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밀리미터 밀리그램 다이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가 모눈이 엄청 잘게 되어 있어서 이 모눈에다가 글씨를 또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모눈을 그냥 빈칸으로 냅두면 페이지에 되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의 하나로 요 뒤 배경을 쓰실 수 있어요.
아까 그 무인양품 노트는 도트고 그리고 거의 흰색이라서 제가 이 페이지를 비워놓으면 거기가 되게 비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밀리미터 밀리그램은 어떻게 잘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조화롭게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단점은 보시면 요 모는 색깔이 하늘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페이지 전체적인 색감이 일단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푸른기가 도는 사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어리도 마찬가지로 꾸미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색상적인 제약이 있는, 내가 어떤 색상을 써야 되는지가 조금 제약이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예 빈 칸을 놓고 써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티커만 딱 달라붙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마테랑 제 글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뒤를 배경처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반면교사들을 보실 텐데, 이거를 들고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또 열심히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김밥 먹은 것도 붙이고, 이런 것도 붙이고, 이거 제주도 카페 가서 구매한 메모지도 붙이고, 다 제주도에서 썼던 거예요. 요거 제주도에 무슨 스누피 월드인가 스누피 빌리지인가 뭐 그게 있는데 거길 간 건 아니고요. 그 스누피 빌리지 그 안내 책자, 그거 관광 책자를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꾸민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서귀포에 있는 카페였고, 이거는 고깃집. 그렇게였네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갔다가 엄청 좋은 서점을 알게 돼서 그 서점에 갔더니 민음사 인력을 아직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한 해가 다 반이 다 지나갔지만 민음사 인력을 구매를 하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비행편도 붙였고, 그리고 스티커는 그냥 이 서점에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였어요. 요거는 또 어떤 카페의 컵 홀더? 거기에 붙어 있던 거를 찢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사진이 있고, 제주 마음 샌드도 사는데 성공을 했고, 우무 푸딩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있는 가요동 티미드에 가서 요 감귤 마테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쌀쌀 라이스 케이크 카페에 가가지고 그 뭔가 떡 케이크도 먹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 날라갔는데, 워낙 밝은 날이라서 사진이 다 날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서 구매한 마테들을 또 스크랩을 따로 했고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구매한 마테니까 제주도 페이지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에서 만난 마스킹 테이프들 이래가지고 또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폭주를 했는데 무심한 하루에서 마테를 또 갑자기 와장창 구매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테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많이 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쓰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꾸미는 방식이랑 조금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전부 다 저처럼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색상은 정말 좋아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동네 마트 전단으로 다 구했어요. 제가 벨기에에서도 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트 전단으로 다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전단으로 다꾸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스킹 테이프도 이런 귀여운 친구들로 마테를 또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력을 색칠해서 나름대로의 느낌을 냈어요. 마테도 또 예쁘게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이런 글귀들은 민음사 인력에서 가지고 왔고, 지나간 나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냥 이것만 붙이게 되면 사실상 그냥 스크랩이지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다가 저의 감상이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도 적어 보았고요. 네, 그리고 댄스에서 메모지를 왕창 와장창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팍 쓴 걸 보면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어떤 스티커를 만들었는지 이런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다시 제주도를 갑니다. 네, 제가 다시 또 제주도를 가서 회사에는 패자 부활전이 없다 라는 스티커를 갖다 붙였고요. 네, 그리고 컵홀더를 또 찢어다 붙였고 진에어를 타고 또 갔네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만든 스티커였고요. 그리고 이때도 뭔가 많이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우도 땅콩 샌드인가? 아무튼 그걸 또 먹었고, 그리고 리치 망고라는 곳에서 망고 주스인가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공유 대기표를 받았던, 네, 그래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크기가 딱 맞는 스티커를 갖다 붙인 다음에 일단 다 듣겠습니다만 결정은 제가 할게요 라는, 그렇게 해서 또 꾸며놨네요. 그래서 옛날에 꾸민 것들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밈에 빠져 있었는지, 제 개그 취향이 어땠는지 이런 걸 약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밀크에 가서 이 아이스크림도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마테를 또 열심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구매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아는 동생이 여행 갔다가 단양이랑 이런 데 갔다가 스티커랑 엽서랑 이런 거 보내줘서 그거를 갖다가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메모지를 또 만들게 돼서 메모지를 갖다 붙였고, 뒤에 보시면 마테도 저의 3번째 마테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심프마켓이 마구 등장을 해서 저희가 또 심프마켓에서 질렀구나. 그리고 친구가 라이프 전시회를 갔다가 라이프 마테를 종류별로 다 사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가 플렉스를 해줘서 저 대신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아주 많이 붙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친구가 사다 준 무민 스티커인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방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비싼 가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 브랜드 엽서 그것도 붙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던 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좀 약간 버릴 거 버리고 하다가 한 페이지 좀 남겨두고 싶은 페이지를 이렇게 붙여서 놓고, 그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다, 재밌게 읽은 구절에다가 이렇게 마테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또 막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또 이 회사에서 갖고 온 잡지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이거랑 이 뒤는 건축 잡지라서 살짝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데이식스 노래를 가사가 좋아서 이렇게 오려서 붙여 넣었다가, 이 페이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잘 꾸몄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마구 또 구매를 했어요. 마구 폭주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디 무슨 서울 박람회인가? 무슨 박람회? 거기를 갔던 것 같고, 그리고 펠트커피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펠트커피에서 스티커도 샀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도 아낌없이 붙여주었고요.
네. 친구들이랑 방탈출하고 네, 방탈출하고 찍힌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벨기에 갈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벨기에가 저한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왔더?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갑자기 벨기에가 등장을 했고요, 제 인생에. 그리고 이건 뭔가 인물 스티커를 쓰기 위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보내버리기 시작하죠. 주변 분들이 이제 슬슬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을 좀 마구마구 써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지고 있던 스티커를 정말 마구마구 써서 꾸몄는데, 이거는 제가 글씨를 쓰는 걸 까먹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팝캣을 열심히 하다가 떠났어요. 제가 떠나서, 그래서 요만큼의 페이지가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채울 일은 없을 것 같고, 요 친구는 그냥 요대로 계속 보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노트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까 그 무인양품 더블링 노트 같은 경우는 360도로 이렇게 노트를 꺾어서 제가 이 노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뒤에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여기까지 다 되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무겁고요. 노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쓸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벨기에에서는 다시 더블링 노트로 돌아가서 그 더블링 노트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썼던 다이어리 중에 하나가 이 On Your Mind 다이어리였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On Your Mind 다이어리는 이렇게 날짜를 넣어서 날짜별로 한 것들, 그런 것도 적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옆에다가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써서 꾸몄었는데, 처음에 진짜 열심히 했죠.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월간도 꾸미고 이렇게 막 열심히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월간을 안 쓰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저는 참고로 이렇게 생긴 월간은 저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살아서 그렇게 막 일정을 적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월간 형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쓰고 있는 로이텀 다이어리, 주간 다이어리에는 월간이 없습니다. 연간 있고 바로 주간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요거는 이 스탬프 되게 비싼 스탬프인데 이거를 구매를 해서 갑자기 여기다 마구마구 찍어줬고요. 네. 그리고 막 또 뭐 먹고 붙이고, 막 명함 가져와서 붙이고, 막 그런 것들을 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간은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를 또 이렇게 또 꾸며줬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꾸미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꾸민 페이지랑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더블링 노트나 밀리미터 MMMG 노트와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나만 꾸미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쓰고 제가 벨기에로 갔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채워질 일이 없을 그런 페이지일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아니면 뭐 나중에 다시 채우든가, 현재로서는 네, 채워질 일이 없고 이렇게 한 반 정도 쓰고 네, 끝이 난 그런 비운의 노트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부터 든 생각이 다이어리를 3개 종류로 분류를 할 때 확실하게 용도를 나누자.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건 일기만 쓰고, 꾸미는 건 꾸미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은 스케줄링만 하고,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 노트가 꾸미는 것도 같이 하지 말고, 일기를 쓰는 노트가 꾸미는 것도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다 놓아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노트를 통해서 제가 한 수 배우게 된 그런 노트입니다. 저로서는 고마운 노트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익히 아실 노트 2개가 남았습니다. 사실 요거는 한국에 이제 집에다 놓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벨기에로 다시 갖고 가진 않을 거고, 네.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라서 아직 완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 있던 노트랑 둘이 서로 비교하면 벨기에에서 쓴 노트가 훨씬 더 빵빵합니다. 종이가 더 많이 달라붙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미 아실 거니까 그냥 훅훅 넘어가 보면 벨기에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9월 19일 2021년. 네, 그래서 쭉쭉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시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붙였네요. 네, 이렇게 썼네요. 중간중간 여행한 것도 막 쓰고, 그리고 생각보다 들러붙은 것들이 한국에서와 다르게요. 한국에서는 막 뭐 스티커랑 막 메모지랑 마테랑 이런 거가 정말 무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로 막 갖다 붙을 수 있었지만 벨기에는 그러지 못했죠. 네,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종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기에 거가 훨씬 더 표지가 많이 달라붙었고요. 그리고 얘도 제가 뒷면을 꾸미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보면 네, 뒷면을 꾸몄습니다. 이걸 꾸몄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뒷면을 꾸몄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도 아직까지래.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 열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저의 지난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들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 변화를 했다라고 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좋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제 첫 다이어리의 마지막에 그냥 하기와 그냥 하면 결국엔 무언가 남는다는 거를 배운 거가 저는 참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길고 주제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점은, 이 사람은 잘하지 못해도 그냥 어찌됐건 일기를 썼고, 그리고 그냥 쓰니까 다이어리가 이렇게 남았더라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는 제가 60 다이어리를 썼었는데요. 그 다이어리도 있는데 양식이 조금 달라서 이 영상에서는 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60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제가 진짜 초창기에 썼던 다이어리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뭐야 이거는 거의 뭐 꾸민 것도 안 꾸민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